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우리가 친구들한테 맛있는 걸 뺏기거나 더치페이 안 하고 술값을 혼자 계산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.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게 얼마인지는 아십니까? 뭐 1,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친구가 이걸 한 입 베어 먹었어요. 근데 그게 300원어치네? 그러면 300원만큼 손해인 걸까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본격 법률상 손해의 의미 알아보기. 살다 보면 손해라는 건 정말 많이 생깁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도 손해겠죠. 주차된 내 차를 끌고 지나가거나 누가 치고 지나가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거나 이런 경우에 다 손해가 발생한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이럴 겁니다. 이거 어쩔 거예요? 물어내세요. 그런데 얼마를 물어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은 보통 병원비, 수리비 이런 것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. 그런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.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돈 더 많이 받는 꿀팁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손해 3분설. 일단 손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첫째, 적극적 손해. 둘째, 소극적 손해. 셋째, 정신적 손해입니다. 적극적 손해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를 말합니다. 차를 끌고 지나갔으면 차 수리비, 액정이 깨졌으면 액정 수리비 이런 것들이죠.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도 입증하기 쉽습니다. 내가 다쳤으면 병원비 영수증, 액정이 깨졌으면 액정 수리비 영수증 이런 것들로 증명하기 쉽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. 소극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랑 달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. 우리가 쉽게 교통사고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계산하기 쉽습니다. 차 수리비나 내가 다쳤다면 병원비가 되겠죠. 그러면 소극적 손해는 뭐가 될까요? 여러분께서 다치셨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병원에 입원하면 회사를 못 가겠죠.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월급을 그대로 주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. 즉 여러분들은 월급을 못 받는 손해가 발생한 거죠.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소극적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아닌데 일종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런 소극적 손해를 계산할 때는 월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끝났을까요? 아닙니다. 더 받으셔야죠. 여러분들께는 정신적 손해란 말보다 위자료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겁니다.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. 아니 핸드폰에 액정 깨졌는데 무슨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정신적 손해가 얼만데? 얼마 받을 수 있는데?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정신적 손해라는 거는 제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. 근데 이걸 만약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어떤 몰카범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속옷을 찍어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 형사유죄 판결은 이 사람이 깜빵을 간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. 이때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싶으시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사람이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옷이 닳았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월급을 못 받았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. 즉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 손해는 전혀 없었던 거죠. 아니 그러면 그 새끼가 나한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야? 당신 변호사 맞아? 네, 변호사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, 즉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겁니다. 그러면 위자료는 손해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?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할 거고 가해자들은 돈을 적게 주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위자료의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정신적인 위로가 되겠다 싶은 금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사님께서 좀 더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본인의 진술서, 주변인들의 탄원서, 아니면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출하실수록 좋은 거죠. 자,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.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적극손해, 병원비, 수리비처럼 나쁜 놈 때문에 직접 발생한 비용. 소극손해, 월급처럼 나쁜 놈이 없었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돈. 위자료,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. 오늘의 나쁜 놈한테는 잊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하자. 보통 나쁜 놈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손해배상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나쁜 놈들을 깜빵에 보내는 절차고 그놈들이 깜빵에 갔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민사 절차로 나쁜 놈들한테 돈 달라고 청구합시다.